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공공 IPN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75만 건의 IPN이 부정 발급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IPN을 비롯한 국가 주도의 범용 개인 식별번호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IT부 유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IPN이 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IPN의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PN은 정부가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범용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네. 주민번호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 IP는 공공 IPN과 민간 IPN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공공 IPN만 존재했었습니다. 지금은 민간 신용평가사에서도 민간 IPN을 발급하고 있고요. 공공 IP는 공공기관 온라인 민원 처리나 증명서 발급 등에 사용됐었습니다. 이후 민간 IPN이 생기면서 2008년 두 시스템이 통합됐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한 곳에서만 IPN을 발급받으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민간 웹사이트도 IPN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부정 발급된 IP는 민간 IPN이 아닌 공공 IPN 시스템인데요. 네. 공공 IP는 행정자치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IP는 서울 신용평가정보,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 등 국내 3곳의 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IPN을 발급하는 신용평가사는 이번에 해킹 공격에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보안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두 시스템의 보안 체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그 부정 발급 사태가 공공 IPN에서 발생이 됐다고는 하지만 민간 IPN 시스템도 이제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민간 IPN 발급 기관들과 이를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공공 IPN 시스템과 민간 IPN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선긋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번 사태가 민간 IPN 발급 기관에서는 자기들 쪽으로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인터넷진흥원과 발급 기관들에서는 이번 공격에 쓰였던 방식이 자신들의 시스템에서는 통하지 않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IPN 발급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 단계를 무력화시키는 파라미터 변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민간 신용평가사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우리 시스템을 뚫을 수 없다고 조사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보안 전문가들도 민간 신평사가 이번에는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스템에도 공격자들이 얼마든지 다른 취약점을 찾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부정 발급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어느 시스템이든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건데요. 공공 IPN 시스템이라고 해서 민간에 비해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공 IPN 발급 기관은 물론 민간 발급 기관도 대대적인 보안 시스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결과에 따라 시스템 전면 재구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사 결과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해외에는 이런 뭐 개인 식별 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해외의 경우에는 많이들 요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해외는 이메일 주소와 이름 정도만 기입을 하면은 쉽게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굳이 본인 확인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가입을 허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꼭 본인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각 웹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을 하든지 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국내는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든 본인 확인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에서는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있었거나 휴대폰 ARS 등 정부가 제시한 여러 방식들로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 국내와 같이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인증 체계를 강요하는 게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이핀을 비롯해서 그 본인 인증 방식이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아이핀 부정 발급 사태로 국가 주도의 개인 식별 번호 부여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보안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도 있지만 아이핀 시스템 자체가 주민번호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는 아이핀이 주민번호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맞는 키 역할로 활용되면서 아이핀이 노출되면 주민번호가 노출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해커들은 이번 아이핀 부정 발급을 통해 국내 대형 게임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가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또 이번 부정 발급 사태는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아이핀 정보 부정 발급이 아닌 아이핀 정보 유출도 가능하다는 것을 유치하게 해줍니다. 아이핀 부정 발급이 아닌 유출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네. 유출한 아이핀을 통해 웹사이트에 가입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또 더욱 나아가서는 그 가입되어 있는 주민번호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아이핀 제도의 폐지를 넘어 국가 주도의 개인 식별번호 체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무리하게 주민번호 폐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급하게 정부가 만든 대체 수단인 아이핀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러한 본인 확인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업계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대체 수단을 개발했다면 보안이 더욱 강한 대체 시스템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또 전문가들은 우리도 외국과 같이 본인 인증 제도 자체를 없애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국가가 주도하는 본인 인증 체계가 없어져야 하고 불가피할 때는 유출이 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보안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해 나온 아이핀 시스템마저 해킹에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개인 식별번호 체계가 가진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간이 다양한 식별 수단을 제공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뉴스동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